자, 그런데 아까 알파고가 처음 우리한테 선을 보인 지 1년 6개월 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처라는 그 잡지의 저널에 논문 하나가 실렸는데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the Human Knowledge. 한국말로 하면 사람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하지 않았는데 고가 바둑이죠. 바둑에서 정말 마스터가 탄생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간의 기보를 하나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만 가르쳐 주냐면 저기 첫 번째 그림같이 까만 것은 흑, 하얀 것은 백. 이렇게 둘러싸면 먹고 세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그림 호구치면 먹는다. 이것만 딱 가르쳐 줬어요. 이것만 딱 가르쳐 주고 자, 그래서 알파고가 저그들끼리 바둑을 주면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셀프 토트를 했더니 3시간 지나자 초보자의 수준이 됐으며 17시간이 지나니까 19시간이 지나니까 실리, 집, 세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72시간이 되니까 그 바둑을 이세돌을 이긴 그 프로그램을 100대 0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72시간 만에 사흘 만에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을 이긴 프로그램을 100대 0으로 이겼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주입했더니 인간을 흉내내느라고 어떠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위로 이제 갑자기 확 벗어나는 그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배웠더니 인간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서 바로 인간을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걸리는데 사흘이 걸렸다. 자, 그래서 독일의 슈피겔즈는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신이 되는데 여러분 바둑의 신이 되는데 인간이 가르쳐줬다. 이런 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둑의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었다. 이런 것이 슈피겔즈에 실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경우는 뭐냐면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더니 훨씬 창의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기계와의 전쟁 시대다니까 뭐 기계는 창의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계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대. 여태까지는 인간과 기계 간의 전쟁이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전쟁이었죠. 근데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전쟁 시대에서 기계 간의 전쟁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가 아니고 기계끼리 전쟁을 하는 시대. 그래서 요새 한 달 전은 완전히 옛날이 됐다. 그래서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제로는 드디어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하사비스가 이것을 스트럭처드 프로블럼이라고 했고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자, 그 예를 3개를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딥마인드 블로그에서 직접 따온 거예요. 3 예를 뭐로 들었냐. 첫 번째가 너무나 신기하게도 단백질의 접힘 현상. 두 번째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을 하느냐. 세 번째가 레볼루셔너리 뉴 머티리얼을 찾는 거, 새로운 신소재를 찾는 거. 3개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단백질 접힘 이건 뭐냐?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왜 도대체 이 3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Reducing Energy Consumption,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구글 같은 데서 어느 데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전기값입니다. 저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열이 나겠죠. 이것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래서 대개의 데이터 센터는 노르웨이 같은 데 있어요. 노르웨이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날씨도 워낙에 춥고 옆에 차가운 바닷물로 이제 쿨링을 하니까 이제 구글의 CEO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 뭐 이상하게 무슨 뭐 바둑이나 이기지 말고 우리 회사 전기값이나 줄여주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기에 대해서 알파고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둑에 둔 거와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전기값을 낮추려고 했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바둑이라는 것이 다 모든 한 수 한 수를 효과적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전기값을 낮추려면 어떻게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다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와 똑같아서 똑같이 그 작전을 썼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난리주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했더니 그냥 되더라. 이런 거죠. 한 도메인에서 바둑에서 배운 지식을 그냥 다른데 다른 아무 외부 인력 없이 적용해주니까 전기값이 낮춰지더라 이런 것이고요. 자, 도대체 왜 상온초 전도체를 예를 들었어요. 그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그 예를 들면 구리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보내면 구리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력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그냥 전력을 아무 손실 없이 송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든다. 처음에는 전기 저항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상태는 전기 저항이 없게 만드는데 신소재를 만들려면 원자를 섞을 테니까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 말기 상태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알파고가 다 푼다. 여기까지 좋다. 근데 왜 단백질 접힘 현상이 나왔을까? 생뚱맞게. 알아보니 하사비스의 와이프가 뭘 하냐면 이탈리아 출신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데 분자 생명공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디지스를 연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사비스가 맨날 연구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물어본 거야.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느라고 맨날 새벽 3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뭐 바둑을 이겨가지고 뭐 바둑 뭐 다 이기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을 연구하는데 알츠하이머는 단백질이 이상하게 휘어서 여러분들 저기 맨 여기 있는 것이 그 구슬같이 생긴 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저것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고 필수 아미노산을 꿰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실같이 연결돼 있으나 이것이 우리가 같이 조그만 세포에 들어가야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겨져 있다. 실타래 같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겨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못 구겨지고 잘못 접혀지는 것을 미스폴딩이라고 한다. 미스폴딩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알츠하이머 질환. 그래서 이 하사비스 와이프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질환을 연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꼭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하도 남편이 쉽게 말하면 잘난 척을 하니까 너 그 인공지능으로 저거 한번 연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거 곧 풀린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언론이 뭐가 나왔냐면 지금 딥마인드에서 하사비스가 CEO들은 딥마인드에서 안과 질환을 지금 치료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사비스가 찍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퇴출이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퇴출되냐? 이공계부터 퇴출된다 이런 얘기예요.